네, 이제 다음 주 시장을 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이슈들을 주목하고 어떤 전략들 가져가야 할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. 프레스티지 경영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, 일단 이번 주는 그래도 참 기분 좋게 끝이 난 것 같은데요. 저희 다음 주에는 어떤 이슈들 좀 주목해 봐야 될까요? 오늘 좀 이슈를 살펴보니까 ESS를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ESS에 대해서 오늘 좀 초반에 좋았다 좀 분위기가 약간 꺾이긴 했는데 이슈는 계속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전력난 우려 속에서 이제 ESS의 그 배터리 수요 급증이 좀 예상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보니까 네.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오전장에 되게 좋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태양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만큼 이게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좀 분위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오늘 좀 이슈가 부각을 받긴 했지만은 앞으로에 대해서 이 이슈가 지속될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ESS 분위기가 연출되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네. 그 ESS에 대해서 지금 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갈등이 계속 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쪽에 관세를 좀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. 예. 근데 여기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ESS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수혜 가능성이 계속 좀 올해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 ESS에 대해서 그 글로벌 점유율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거든요.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그 글로벌 점유율이 아마 두 자릿수도 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중국이 잘하죠. 예, 중국이 굉장히 좀 잘하는데요. 여기에서 제가 좀 살펴보니까 기존에 원래는 LG 엔솔과 그 삼성 SDI가 2017년 당시 때 글로벌 ESS 시장에 대해서 70% 나눠 가졌습니다. 그만큼 굉장히 좀 됐었는데 이 사업을 좀 뒷전으로 밀었었고요. 전기차에. 예, 그렇죠. 네. 그러면서 2020년만 해도 두 기업이 ESS 그 시장 점유율이 50% 정도 됐거든요. 근데 여기에서 중국 쪽에서 치고 들어옵니다. 네.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제 저가 공세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점유율이 결국은 이제 두 자릿수보다 아래로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다시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기존에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미중 간의 갈등이 지속된다 하면은 오히려 점유율을 좀 따라잡을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네. ESS의 경우에는 다음 주에도 좀 이슈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드립니다. 네, 우리 업체들도 사실 다시 ESS를 좀 새로운 먹거리로 또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. 관심 가져보자라는 얘기 해주셨고요. 반도체 업황도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. 반도체는 다음 주에도 이슈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반도체 수출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살펴봅니다. 그래서 매월 1일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발표를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보자 한다면은 지난달 6월 때 반도체 그 수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니까 134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경신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분기 때보다도 2분기 때 굉장히 좋았고요. 전체적으로 2분기 때 통합적으로 보면은 평균 1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당연히 좋았고 전 분기보다는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흐름들을 봤을 때는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는 얘기를 쓸 게 아니라 이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성장성을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.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을 받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실적도 생각보다 굉장히 좀 잘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뭐 1,400%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. 네.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 인정하겠는데 전 분기 대비 57% 증가를 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은 기존의 전 분기 대비 이렇게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을 봤을 때 전 분기 그 전년 동기 대비를 따질 게 아니라 전 분기를 따져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전 분기 대비에 이렇게 흐름들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기대감이 좀 상당히 하고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게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실적이 좀 기대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다음 주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.
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가 좀 개최가 됩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AI 반도체 관련된 내용들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월요일 때 시장이 좀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말씀하신 중간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해서 이제 삼성전자 좀 계속해서 주가가 반대로 가는 느낌도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는 좀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? 일단 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변수가 있긴 하지만은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동시에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요. 이게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실적을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발표를 했을 때 매출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게 뛰진 않았습니다. 영업이익률이 좋았던 거잖아요. 네. 근데 산자부 수출입 동향 데이터를 파악을 했을 때는 수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매출이 생각보다 더 뛰어나게 늘지 않았다면은 이게 SK하이닉스 쪽에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군요.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SK하이닉스 쪽과 삼성전자는 두 가지 모멘텀으로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이슈들 짚어봤고요. 요 이슈 중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종목 이어서 이야기해볼까요? 일단 ESS 관련된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데요. 네. 오늘 한중 NCS, 그 SK 이터닉스, 삼진 L&D라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강세를 보였다가 좀 윗꼬리를 달기는 했습니다. 네. 그렇지만은 이 기업 중에는 SK 이터닉스의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그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삼성 SDI 쪽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전력 기업인 그 넥스트 에라 에너지와 1조 원 규모의 ESS 공급 논의가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. 근데 네. 그 공시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결국 계약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지는 점을 봤을 때는 계약이 좀 어느 정도 확실시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네. 여기에 대해서는 삼성 SDI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각 기업마다 투자 전략을 좀 다르게 그 접근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. 삼성 SDI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증가를 하는지 또한 2분기 실적에 따라 분위기가 좀 다르게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ESS까지 모멘텀이 부각받는다 하면은 중장기적 관점으로 분할 매매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 이터닉스의 경우에는 ESS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됐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반도체 얘기도 해봐야 되겠죠? 네, 그 반도체는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동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분위기는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특히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겠지만은 긍정적인데 영업이익 쪽에서 삼성전자가 많이 늘었다? 그러면은 이 영업이익 가지고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설비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렇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의 경우에는 분위기가 좀 더 긍정적으로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연관된 기업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. 게다가 지금은 그 반도체 소부장 중심 쪽으로서 지금 그 국민연금도 좀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진다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STI든 테크윙이든 PSK 홀딩스의 경우에는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저는 이것만 끝으로 좀 보실 게 아니라 반도체의 경우에는 결국은 정부 정책과도 좀 연관점이 있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 최근에 이제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 추진 방안을 좀 발표를 했는데 여기 세액 공제가 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.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야당 쪽에서도 10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 지원에 대한 반도체 특별법 발의가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릴 거 없이 좋은 분위기를 좀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중간중간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탑픽 선정해 볼까요? 예, 저는 어버브 반도체라는 기업인데요. 지금 시간에는 그렇게 좀 상승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오히려 매수 관점은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특히 이제 이 동사의 경우에는 MCU 설계 및 생산하는 팹리스 업체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원팩을 주요 그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패키징 쪽에서도 연관점을 좀 둘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력 반도체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동사의 경우에는 전력 반도체 쪽에 대해서도 조금 있고요. 심지어는 실리콘 카바이드 그리고 질화 갈륨과 관련된 그 전력 반도체 공동 참여 MOU를 좀 체결을 했던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하면은 지금 이 기업의 경우에는 모멘텀이 팹리스와도 그 모멘텀이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전력 반도체 쪽에서도 모멘텀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. 성장 가능성은 좀 충분하지 않나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투자 포인트로
추가적으로 잡아보실 관점이 뭐냐면은 다음 주에 삼성전자 그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에 대해서 개최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어부부 반도체 부사장이 AI 반도체 등 내용을 가지고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참관을 하기 때문에 부각받을 수 있다는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도 좀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매수가는 한 17,800원 이하대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2만 원, 손절가는 15,900원 이하로 좀 지정을 했습니다. 네, 이렇게 어버브 반도체 관련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. 프레스티지 경영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